아,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엄마, 통장이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딸의 그 말을 믿었던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은행 ATM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잔액 52만 원. 5억이 넘던 통장이 1년 만에 52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북의 25평 아파트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미국에 있었고 딸 민지는 차로 3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공원을 한 바퀴 걸은 후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TV를 보거나 동네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었죠. 외롭지 않냐고요? 조금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길래 걱정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딸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이나 반찬을 들고 왔어요. 괜찮아. 미안하다, 민지야. 자꾸 신경 쓰게 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건강하셔야 제가 편하죠. 민지는 효녀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민지를 믿었어요. 세상에서 딸만큼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원에 갔어요. 요즘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가스불을 껐는지, 그런 것들이요. 의사는 검사 후 말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입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치매. 그 단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많이 심각한가요? 아니요. 아직 초기예요. 약 드시고 운동하시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다행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병원 갔다 왔는데. 네. 무슨 일이세요? 치매 초기래. 근데 괜찮대. 약 먹으면 된대.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제가 바로 갈게요. 30분 후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촉이라고 했어. 민지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날부터 민지는 더 자주 왔습니다. 매일 전화했고 약을 챙겨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통장 관리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통장? 네. 엄마가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요. 공과금이나 그런 거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순자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지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그럼 부탁한다. 순자는 통장과 도장을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어느 날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고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가 안 됐습니다. 이상하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직원이 다시 긁었지만 역시 안 됐어요. 잔액 부족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금으로 할게요. 지갑을 뒤졌어요. 다행히 5만 원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카드가 안 됐어. 혹시 뭐 문제 있니? 아, 엄마. 그거요? 제가 공과금 처리하느라 좀 썼어요. 곧 넣어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순자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도 카드가 안 됐습니다. 일주일 후에도요. 이상했어요. 순자는 집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통장이 없었습니다. 통장을 어디 뒀더라? 한참을 찾았지만 없었어요. 그때 문득 기억났습니다. 민지에게 줬던 거예요. 민지한테 물어봐야겠다. 하지만 왠지 물어보기가 꺼려졌습니다. 딸이 성가시게 생각할까 봐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동네 친구 옥순이를 만났어요. 순자야,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 말해봐.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옥순아, 나 요즘 카드가 자꾸 안 돼. 이상하지 않니? 카드가 안 된다고? 잔액이 없나? 그럴 리가 없어. 내가 5억 넘게 가지고 있는데. 옥순이의 눈이 커졌어요. 5억? 그런데 카드가 안 된다고? 응. 민지가 통장 관리해준다고 해서 맡겼는데.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옥순이가 손을 탁 쳤습니다. 순자야, 너 당장 은행 가봐. 응? 아니, 5억이 있는 사람이 카드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뭔가 이상해. 옥순이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가 사람 잡아. 당장 가봐. 지금 당장. 순자는 옥순이에게 떠밀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야. 민지가 그럴 리 없어. 내 딸인데.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어요. ATM기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카드를 제대로 넣지도 못했어요. 겨우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떴습니다. 52만 원. 순자는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봤습니다. 52만 원. 이게 무슨 5억 2천만 원이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52만 원이 될 리가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니야. 기계가 잘못된 거야. 순자는 황급히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기요. 제 통장 좀 확인해 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어르신, 잔액이 52만 원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통장에 5억이 넘게 있었는데 직원이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 무언가 담겨 있었어요. 치매 노인이구나.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어르신, 거래 내역 보시면 출금 기록이 있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그런데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세요.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순자는 귀가 멍해졌어요. 보호자,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정신이 멀쩡한데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곤란해요. 일단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게요. 성함이. 됐어요. 순자는 통장을 빼앗듯 가져와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은행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어요.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출금 5천만 원 김민지. 2023년 8월 3일 출금 8천만 원 김민지.
2023년 9월 20일 출금 1억 원 김민지. 2023년 10월 민지 이름으로 출금된 내역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1억씩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야, 내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민지는 순자의 딸이었습니다. 배 아파 낳은 딸,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이에요. 그 딸이 엄마의 돈을 훔쳤습니다. 치매라는 핑계로 순자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은행 갔다 왔어. 네, 은행요? 왜요? 통장 확인했어. 돈이 52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민지가 입을 열었어요. 아, 그거요? 엄마, 그게 제가 엄마 돈으로 투자를 좀 했어요. 투자? 네. 부동산이랑 주식이요. 곧 돌려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엄마가 치매 초기시잖아요. 나중에 돈 관리 못하실까봐 제가 미리. 나는 멀쩡해. 순자가 소리쳤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화내시면 안 좋아요. 진정을 어떻게 해? 5억이 넘는 돈이 사라졌는데. 엄마,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지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옥순이와 함께였어요. 순자야, 지점장 만나자고 해. 지점장? 응. 창구 직원은 안 돼. 윗사람 만나야 해. 은행에 들어서자 옥순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계세요? 급한 일이에요.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순자와 옥순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런데 순자의 얼굴을 본 순간 남자의 걸음이 멈췄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김순자 회장님이십니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 뵙고. 주변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 누가 회장님이라는 거지? 남자는 황급히 순자를 귀빈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아, 어제 창구 직원이 실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귀빈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점장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순자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계좌 거래 내역 전부 출력해 주세요. 최근 1년치요. 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5분 후 두툼한 서류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민지 이름으로 출금된 내역이 총 47건이었습니다. 총액 4억 9,800만 원.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점장님, 네, 회장님. 이 출금 내역들 모두 제가 승인한 건가요? 지점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통장과 도장으로 처리됐고 일부는 온라인 이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뱅킹을 쓴 적이 없는데요.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단 이체입니다. 그렇죠.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거래 내역 전부 공식 문서로 발급해 주세요. 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지점장이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후 돌아왔어요. 손에는 은행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회장님이 이 은행 대주주이신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일반 계좌를 쓰고 계신 겁니까?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딸한테 제 신분을 숨기고 싶었어요. 엄마로서만 대해주길 바랐죠. 그런데 딸은 그냥 돈만 보더군요.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어제 창구 직원은 괜찮아요. 그 친구 잘못이 아니에요. 순자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옥순이가 물었어요. 순자야, 너 은행 회장이었어? 대주주예요. 남편이 이 은행 창립할 때 투자한 거죠. 헐. 옥순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횡령 신고하려고 합니다. 3일 후 민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작은 조사실. 책상 너머로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어요. 김민지 씨, 피해자 김순자 씨 계좌에서 총 4억 9,8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게 맞습니까?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하려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럼 무단 인출이죠.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김민지 씨, 인출한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투자요.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업 자금이요. 무슨 사업입니까? 카페요. 제가 카페를 차리려고. 형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돈 5억을 빼서 본인 카페 차린 거군요. 치매를 핑계로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민지 씨 명의로 개업한 카페, 투자금 4억 8천. 맞습니까? 네. 어머니께 허락받았습니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김민지 씨,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것도 직계존속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거예요. 아시죠? 민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갚으려고 했어요. 카페가 잘 되면. 카페가 안 되면요? 어머니는 그 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편 순자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구속될 것 같아요.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랗습니다. 옥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순자야, 괜찮아? 응. 마음 아프지? 응. 옥순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잘한 거야. 내가 잘한 거라고. 고마워, 옥순아. 전화를 끊고 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2개월 후 법정. 순자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민지가 앉아 있었어요.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김민지는 피해자 김순자의 계좌에서
총 4억 9,8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 혐의를 인정합니까?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업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는 피해자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것을 이용해 통장을 관리하겠다며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네,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판사가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피고는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치매라는 질병을 이용해서요.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신뢰를 저버린 범죄입니다. 민지의 어깨가 떨렸어요. 피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빼앗은 금액 4억 9,800만 원을 즉시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방청석에서 순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지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민지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순자는 민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네, 엄마. 돈은 필요하면 말했어야지. 왜 훔쳤니? 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준다고 했으면 줬을 거야. 근데 넌 엄마를 믿지 않았어. 죄송해요.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바보 취급했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제일 슬펐어. 내가 엄마를 그렇게 봤다는 게. 엄마, 이제 엄마는 혼자 살 거야. 내 도움 없이도.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엄마, 민지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거실에는 화분들이 가득했어요. 순자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응. 오늘은 뭐 할까? 김치 담그기 도와주시면 돼요.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옆에서 70대 할머니가 말했어요. 순자 씨, 참 부지런하시네요. 뭐,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요. 자식들은 안 보러 와요? 순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가끔요. 사실 민지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도 소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괜찮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여기 복지관에는 친구들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노인 대상 금융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몰래 빼가는 경우가 많아 순자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한 줄 썼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6개월 전에 쓴 글이 있었어요. 민지야, 엄마는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없이도.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옥순이었습니다. 순자야, 내일 등산 갈 거지? 응, 갈게. 좋아.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75세.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순자는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노후 재산 관리. 여러분,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저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먹고 운동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는 끝까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순자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제 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했죠. 청중들이 술렁거렸어요. 딸은 제 돈 5억을 몰래 빼갔습니다. 치매를 핑계로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결과는요? 딸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저는 제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할 필요 없습니다. 순자는 청중들을 둘러봤어요. 우리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아들이 제 통장을. 순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순자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확인하는 법, 법률 상담 받는 법, 신고하는 법.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민지였습니다. 엄마, 저 카페 접었어요. 빚도 다 갚았고요. 이제 취직해서 일하고 있어요. 순자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민지야, 잘 지내라.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75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치매를 핑계로 재산을 빼앗으려 한 딸.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주주라는 신분을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했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